안녕하세요. 넷소프트스쿨 한국 공식 파트너인 엔클라우딩 대표 전용권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교육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안드로이드용 넷소프트스쿨 설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넷소프트스쿨은 세계 1위의 교실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입니다. 현재 전 세계 120여 개국 1,900만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넷소프트스쿨은 영국에서 개발되어 32년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넷소프트스쿨을 통해 실시간으로 학생 스마트 기기를 제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파일을 보내고 즉석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자칠판을 이용해 설명할 땐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를 잠가 먹통으로 만들어 전자칠판에 집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교실에서 퀴즈 기능을 통해 골든벨을 실시해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선생님들의 안드로이드 태블릿 사용에 있어 넷소프트스쿨이 교실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일조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모니터 화면을 공유하여 넷소프트스쿨 설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용 넷소프트스쿨 교사 앱과 학생 앱 설치 방법 설명에 앞서서요. 2022년도 서울시 교육청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버스로 공급된 학교 수와 스마트기기 수량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수는 434개 학교고요. 안드로이드 기기가 44,700여 개, iOS 1,600여 개, 윈도우 14,100여 개, 크롬북 21,100여 개, 웨일 1,800여 개, 도합 92,588대의 스마트 기기가 학교별로 공급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중 안드로이드용 44,700여 개, 윈도우용 14,100여 개, 크롬북용 21,100여 개, 도합 8만여 개의 넷소프트스쿨 라이센스를 공급하였습니다. 오늘 안드로이드용 넷소프트스쿨 중교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넷소프트스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NCS, 곧 기지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넷소프트스쿨 교사 앱 설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넷소프트스쿨 학생 앱 설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드로이드용 넷소프트스쿨 중교육은요. 6월, 7월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시작되며 6월에는 설치 위주의 교육이고 7월에는 사용법 위주의 교육을 진행합니다. 아까 넷소프트스쿨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소프트사는 영국의 피터버러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역사가 32년 되었습니다. 주력 제품은 넷소프트스쿨인데요. 전 세계에 1,9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고요. 학습 수업 관리 솔루션으로서는 세계 1위 제품입니다.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300여 개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PC프로라는 전문 잡지사는 넷소프트스쿨은 탁월한 수업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시장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학교에서는 넷소프트스쿨이 학교 교육 및 학습에 혁명을 가져왔으며 교사와 학생 등 IT 기기 사용자에게는 필수 수업 도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넷소프트스쿨의 특징인데요. 완벽한 한글 UI를 제공하고 있고요. 메뉴가 직관적으로 누르기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용자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라든가 학생 수업 집중을 유도하는 데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요. 다양한 기능과 뛰어난 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치도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며 저희가 연구 라이센스 형태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에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버스의 학습관제 솔루션으로 선정된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넷소프트 스쿨이 모든 플랫폼을 지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로이드는 물론이고요. 크롬 OS, 윈도우, iOS 등 다중 OS를 지원하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모든 기기에서 작동합니다. 안드로이드용 넷소프트 스쿨 교사 앱과 학생 앱 설치에 앞서 가장 기본이 되는 NCS 곧 기지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S는 네임 앤드 연결 서버라고도 합니다. 넷소프트 스쿨 소프트웨어에 있는 핵심 모듈 중 하나이며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게이트웨이 서버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를 알기 쉽게 기지국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기지국을 설치하면 넷소프트 스쿨 학생기기는 시작을 하면 자신의 IP와 맥 어드레스를 NCS에 등록합니다. 교사기기는 시작하면 NCS에 접속해 연결하고자 하는 학생 IP 목록을 가져와 학생기기와 직접 연결합니다. 이렇게 기지국을 설치를 하면 무선 환경에서 교사기기는 학생기기를 빠르게 찾고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안드로이드 환경뿐만 아니라 크롬북, 윈도우 환경에 있는 모든 학교에도 이 기지국을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NCS가 설치된 PC는요, 24시간 365일 내내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노트북은 안 되며 데스크탑 PC여야 합니다. 또한 윈도우만 구동되면 NCS 모듈은 자동적으로 작동합니다. 이제 NCS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최근 각 학교의 서버실에 데스크탑 PC 한 대씩을 준비해서 NCS 모듈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 데스크탑 PC가 바로 기지국인데요. 이 기지국의 IP는 각 학교에 고유 IP가 부여됩니다. 10으로 시작되는 IP인데요. 바로 한 장짜리 매뉴얼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아 기지국 주소와 포트 번호 그리고 키값을 적어 한 장짜리 매뉴얼에 기재해 각 학교별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구성도에서 보듯이 기지국이 이렇게 있고요. 이 기지국에는 IP가 10으로 시작하고 포트는 3085, 키값은 숫자 2를 8번 입력해 두었습니다. 이 포트는 기지국에 접속하는 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키는 기지국에 접속할 때의 암호입니다. 교사용 기기와 학생용 기기가 기지국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기지국의 IP와 포트 키값이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사용 기기에서도 IP는 10으로 시작하는 4마디 수의 IP를 넣어줘야 되고 포트는 3085, 키값은 1111, 1111 해서 2번 반복해서 입력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용 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IP 값은 기지국의 IP를 향하도록 해야 되고 포트는 3085, 키값은 동일하게 2를 8번 입력해줘야 합니다. 화면에서 보는 192, 168, 0, 254는 우리 회사의 기지국 주소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으시면 안 됩니다. 이 NCS 곧 기지국 설정은 모든 플랫폼에서 기본이 됩니다. 우리는 교사용 기기와 학생용 기기에 있어서 크게 2가지를 설정해야 되는데 하나는 기지국이고 또 하나는 교실 설정입니다. 이렇게 기지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안드로이드용 넷소프트 스쿨 교사 앱 설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앱 검색창에서 넷소프트 스쿨을 입력을 합니다. 넷소프트 스쿨 튜터 앱을 다운받기 위한 건데요. 이 넷소프트 스쿨 튜터 앱은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봇 전용으로 구축한 넷소프트 스쿨 .net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탭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하위에 자료실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바로 안드로이드에서 실행 파일이라 할 수 있는 APK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넷소프트 스쿨 교사용 앱과 학생용 앱을 최신 버전으로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에서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저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서 넷소프트 스쿨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넷소프트 스쿨 튜터 앱을 선택합니다. 바로 우측 상단에 설치 버튼을 누르고 설치를 마치면 열기를 클릭해서 넷소프트 스쿨 튜터를 시작합니다. 라이센스 확인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사용자 계정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먼저 새 계정 만들기를 선택하고요. 여기에 이름은 우리 선생님 본인의 이름을 영문 대문자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관에는 우리가 학교별로 한 장짜리 매뉴얼에 적어드린 학교 이름을 대문자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메일에는 반드시 선생님 본인의 개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계정이 이 이메일 주소를 기반으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이메일로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때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복사해서 한 번 더 붙여넣기 하시고요.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항목이 나타나는데요. 비밀번호는 쉽게 추측할 수 없도록 숫자와 알파벳을 이용해서 보안성 있게 6자리 이상 입력합니다. 그 다음 라이센스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라이센스 정보 입력 버튼을 선택하고 저희가 한 장짜리 매뉴얼에 제공해드린 제품 번호와 인증 키를 있는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제품 번호는 영문 PCI로 시작합니다. 이때의 I를 숫자 1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인증 키도 0X로 시작합니다. 이때의 0을 영문 5로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라이센스 정보를 입력하면 넷소프트 스쿨 튜터 앱은 영국 서버와 연결해서 사용권자, 제품 번호, 학생 수를 표출해 줍니다. 이 학생 수는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기본용으로 공급해드린 학교별 넷소프트 스쿨 라이센스 수량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좌측 하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을 클릭하고요. 자, 드디어 게이트웨이 곧 기지국을 설정하는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플랫폼에서 크게 두 가지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기지국 설정이고요. 또 하나는 교실 설정입니다. 이 페이지가 바로 기지국 설정 페이지인데요. 먼저 맨 위에 자동으로 재연결이라는 항목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기본 포트 5405가 있는데요. 이 포트는 절대 손대서는 안 됩니다. 바로 밑에 게이트웨이 사용, 즉 기지국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게이트웨이 사용에 체크를 하고요. 게이트웨이 주소는 기지국 주소를 말하기 때문에 한 장짜리 매뉴얼에 있는 10으로 시작하는 그 IP 주소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19168은 우리 회사의 IP 주소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입력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10으로 시작하는 IP 주소를 적은 다음에 콜론 3085도 같이 넣어주셔서 포트 번호까지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엔 게이트웨이 키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우측에 설정 버튼을 클릭하시고 숫자 1을 8번, 즉 1111, 1111 이렇게 해서 이 밑에 한 번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체크 표시를 클릭해서 적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맨 아래 우측에 디스켓 모양의 버튼을 눌러서 설정 값을 저장해 줍니다. 다음엔 좌측에 이전으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첫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녹색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면 새 교실이라는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위에서 교실 이름을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새 교실 이름을 입력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교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넷소프트 스쿨에서의 교실은 사이버 공간상의 교실을 의미합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같은 이름의 교실을 만들고 서로 입실하면 넷소프트 스쿨은
선생님과 학생을 서로 연결해 줍니다. 저희는 교실 이름을 영문과 숫자를 통해서 간결하게 짓길 권장하는데요. 한글로 이름을 만들어도 되지만 이럴 경우 맞춤법이 틀리거나 교실 이름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 보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는 영문 대문자와 숫자를 이용해서 간결하게 짓기를 권합니다. 예를 들면 수학 1이라고 하면 매스매틱스에 M을 따고 숫자 1을 따서 M1, 과학 1이라고 하면 사이언스에 S를 따고 숫자 1을 따서 S1 이렇게 짓는 식이죠. 저는 여기서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의 뜻으로 C1, C2, C3로 입력했습니다. 넷서프트 스쿨의 교실 설정을 위해서는 선생님들 간에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교실은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학생들도 알고 있어야 하고 다른 선생님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1학년 일반 담임 선생님이라면 여기에 1-2를 만들고 그 외에 선생님께서 이동 수업을 하시는 교실명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교실 설정을 마쳤으면 입시라고자 하는 교실을 선택해서 교실 연결을 클릭합니다. 강의 정보에 선생님 이름과 강의 제목을 입력하고 입실 버튼을 클릭해서 입실을 하면 그 교실에 연결된 학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께서 만든 동일한 이름의 교실로 입실해서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면 이렇게 4개의 아이콘이 파랗게 표시됩니다. 선생님용 기기에서 상단의 메뉴와 좌측의 메뉴가 다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용 기기를 가로 화면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학생기기와 연결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종료하고자 할 때는 좌측 상단에 홈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퇴실하기 버튼이 나타나고 이를 클릭하면 첫 화면으로 되돌아옵니다. 이후 다시 연결하고자 하는 교실을 클릭해서 교실 연결을 선택하고 해당되는 반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수업을 종료하고자 할 때는 좌측 상단에 홈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넷서프트 스쿨 교실 설정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선생님 A의 교실 설정 값이 선생님 B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실 설정 값과 기지국 설정은 각각의 태블릿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생님 모두는 교실 설정과 기지국 설정을 각각 개별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안드로이드용 넷서프트 스쿨 학생 앱 설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생들 기기에는 넷서프트 스쿨 스튜던트 앱이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앱을 엽니다. 그리고 권한 허용을 승인합니다. 그러면 입실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설정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먼저 교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위의 옵션은 이 학생이 이동 수업을 하지 않고 고정 수업을 할 때입니다. 해당 디바이스는 항상 당물방에 위치합니다. 라는 글씨가 뜨죠. 따라서 학생이 이동 수업을 하지 않고 항상 하나의 교실에서만 수업을 한다면 이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서울시교육청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봇에서는요, 기본 교실로 이 고정교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학년 1반은 1-2를 입력하면 되고요. 1학년 2반은 1-2를 입력하면 됩니다. 바로 밑에 일반 항목에서는요, 시작할 때 자동 실행을 체크를 합니다. 이는 태블릿이 시작하면 넷서프트 스쿨 스튜던트 앱이 항상 자동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결 항목에서는요, 기본 포트 5405가 있고 멀티캐스트 주소가 있는데 특히 이 5405는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이 5405 포트는 선생님용 기기와 연결하기 위한 포트인데요. 만약 이 5405를 수정하게 되면 선생님용 기기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게이트웨이 사용에 대해서인데요.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게이트웨이라 함은 기지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지국을 설치했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사용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게이트웨이 주소에서는요, 저희가 한 장짜리 매뉴얼에 기재드린 10으로 시작하는 기지국 주소를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콜론 3085를 같이 기재하셔서 포트 번호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기지국을 들어가기 위한 암호인 게이트웨이 키를 입력하기 위해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게이트웨이 키는 숫자 2를 8번 입력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위에 2를 8번 입력해 주시고 그 밑에 한 번 더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처럼 교실 설정과 기지국 설정을 마쳤으면 우측 상단에 디스켓 모양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입실 화면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방으로서 C1이 희미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정교실로 C1을 입력했기 때문입니다. 이름 항목에는 학생 이름을 한글로 입력을 하시고 입실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해당 교실로 입실되어 선생님과 정상적으로 연결되면 메시지 읽기, 도움 요청, 선생님과 채팅하기, 파일 탐색기라는 4개의 메뉴가 파란색으로 뜹니다.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파란색으로 뜨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결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선생님과 맨 처음 연결하게 되면 선생님이 학생 화면을 보는 것을 허락하겠느냐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 메시지가 다시 뜨는 것을 막기 위해 다시 표시 안함을 체크하시고 선생님께서 학생 화면을 보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에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선생님은 이 학생 기기와 연결할 수 없게 되고 다시 한번 또 연결할 때 이 메시지가 다시 뜨게 됩니다. 수업을 마치거나 해당 교실에서 퇴실하고자 할 때는 빨간색의 퇴실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이 학생이 이동 교실을 하기 위해서 교실 설정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 설정 버튼을 클릭하고 위에서 두 번째 옵션인 해당 디바이스는 다음의 방 중에 한 곳에 위치합니다. 라는 것을 선택하고요. 여기에 이동교실 이름을 콤마로써 나열합니다. 교사기기의 교실 설정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저희는 교실 이름을 영문 대문자와 숫자를 이용해서 간결하게 짓길 권장합니다. 물론 학생이 입력하는 교실 이름은 선생님의 지도하에서 선생님의 교실과 일치하는 교실 이름을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이동교실 이름을 입력을 하면 입실 페이지에서 그 교실 이름이 리스트화돼서 여러 개 나타납니다. 그러면 입실하고자 하는 교실을 선택해서 입실 버튼을 누르고 그 교실로 들어가서 선생님과 수업을 하면 됩니다. 이로써 안드로이드용 넷서브스콜 학생 환경 설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줌으로 교육한 모든 자료와 상대 자료는 서울시 교육청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 전용으로 구축한 넷서브스콜 단넷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맨 위에 안드로이드 탭이 있고요. 이를 클릭하시면 개요, 설치 방법, 사용 방법, FAQ가 있습니다. 이 FAQ는 최근에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놓은 것이고요. 옆에 자료실로 들어가면 저희가 줌에서 교육한 자료들에 대해서도 올려놓았고 또한 동영상 페이지로 들어가면 교사 앱 설치 방법과 학생 앱 설치 방법에 상세의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교육한 이 내용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이 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교육받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